자, 일부러 말을 안 했죠. 예, 양봉 선생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 자기 전에 미국이 마이너스 출발하는 걸 보고 사실은 됐다 생각하고 잠을 잤거든요. 이분은 또 뭐라 하실지 오늘 왜 이렇게 너무 화났구나 여러분들 장 빠져서 이분은 뭐라 하실지 장 많이 빠졌는데 뭐라 그래 주식하기 더럽다 그러지.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잠에 이제 자기 전에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뭐 어제 퍼스트모라고 또 그거 했거든요. 퍼스트모라고 파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바이든 기사가 나오길래 어찌 봤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앞으로 제2의 SBB가 나오고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의 거대 금융회사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죠? 미국의 거대 회사 16번째나 큰 회사가 파산했다는 게 가장 큰 팩트예요. 팩트고. 뭐 여러 가지 썰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장이에요. 양봉 선생 시간이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가 뭘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뭘 기준점으로 삼고 주식을 하시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게시판 댓글에 악플수를 보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누구나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우리는 주식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맞춰가는 게임이에요. 응? 주식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맞춰가는 게임이라고. 퍼즐을 이렇게 조각하듯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장도 견조했고 선물도 오르는데 장은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글을 하나 같이 먼저 보면서 오늘 양봉 선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미지 하나인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나서 한번 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좀 오래된 어록입니다. 알리바바에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의 인터뷰 중에 하나 말입니다. 진짜 어록입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쁩니다. 어쨌든 행간을 근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면은 함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이야기하면 아유 그 돈이 되겠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이야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건 좋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네 그래. 또 새로운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요새 유튜브 대세니까 같이 유튜브 한번 해볼까? 우리 좀 같이 해볼까? 그럼 일부는 아유 그거 뭐 돈이 되겠어? 아유 그리고 또 잘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쓰고 PD도 써야 된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아유 개나 소나 유튜브 하는데 우리고 뭐 율곡이가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뭘 할 겁니냐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아무 말도 못 합니다. 훗날 기다리기다가 늙고 아프고 그냥 하죠. 부러워만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일본 놈들이 혹시 일본 분 계세요?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을 욕을 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애들은 허세가 너무 찌든다. 허세가 찌들어가지고 그 일본 스시 뭡니까? 아미카세? 오마카세입니까? 저도 그 허세로 상실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는 봤는데 저렇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먹기도 힘들고. 저는 그 차라리 연안부두에서 먹는 꽃게탕이 맛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 대짜 사가지고 초장하고 해 떠가지고 다리 밑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주식과 조금 상관없을 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되게 와 닿아요. 이 핵심은 뭡니까? 이 말의 핵심은 기다리다 끝나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요. 이 말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어, 뭐 가장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게 오늘도 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못 봤어요. 어제는 그냥 그래 없이 올라가서 그래 없이 올라가서 오늘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래 없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아침에 개발학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한 2400 정도 출발하면 짧은 양봉 정도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이 발표되면 발표되기에 변곡점 이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왜 빠진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장 왜 빠졌어요? 아니 이게 같이 한번 맞춰볼 거예요. 오늘은 그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장 왜 빠진 거예요? 왜? 가락시장? 왜 빠진 거야 도대체? 자, 하나씩 이제 볼까? 뭐부터 볼까요? 뭐 우리 가장 그냥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오늘 빠졌는데 뭐 저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도 많이 봐봤어. 아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저놈은 무슨 말 하는지 물어보신 분 있죠?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 같이. 자, 봐봐요. 다우도 이렇고 뭐 나스닥도 그래. 나스닥도 뭐 그냥 양봉이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3, 4%가 빠질 정도인가? 또 봐봐. 애플은 어떤데? 뭐 어쨌든 딴 건 모르겠어. 내가 그냥 주식하는 아예 초짜야. 진짜 초짜인데 모르겠어. 애플도 이래 있고 뭐 엔비디아도 이래 있어. 이래 있고 뭐 나쁘지 않아. 뭐 테슬라는 이제 이랑 상관없이 빠지던 종목이었고 멈췄어요. 아 SBB가 파산을 했어? 그쵸 그래요. 좋아요. 하나 적어볼게요. 첫 번째 SBB가 파산했다. 근데 이거 돈 보증해준다며요. 한 90% 이상. 그건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물론 또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빠질 자리여서 야 빠질 자리여서 완전 팩트 때리시네. 또 뭐 있을까요? 조정 주는 자리라서 불안감 감정적인 내피셜 말고 외국인 수급 수익 실현 외국인 수급 있고 또 신용도 있고 또 뭐 있지? 옷 색상 이뻐 보여서 빠진다고? 아, 날씨는 분명히 봄이 왔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어. 또 때가 돼서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리시네 여러분들. 아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또 뭐 있을까? 미국 국채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서 미국 국채 내려가면 좋다며. 어쨌든 미국 국채가 내려가서 폭락이죠 폭락. 딴 건 없어요? 비트코인 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뭐 비트코인이 올라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이 새로 세팅을 했어. 그럼 여기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적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살 적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음, 연쇄 파산 우려. 그다음에 이제 연쇄 파산 우려. 요런 거. 그만 적을까? 그만 적어도 되겠죠. 하나씩 봅시다. 자, 어쨌든 장은 지금 요래 있으니까 잠깐 멈춰 있는 어차피 지금 장은 우리가 정해둔 게 있고 저는 뭐 주식 하나 사둔 게 있어서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어차피 그쪽 올라가면 장 올라갈 거 알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아침 오기 전에 우리 멤버님들하고 주식을 하나 사놨어요. 없던 돈 탈탈 털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나는 보이니까. 그 친구 지금 수익 중이네. 아침 주식 하나 사놨어요.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나엘린이 뭐라고 한 거야? 치우지 마봐봐 웬만하면. 내가 멘탈을 강화하려고 그래. 혹시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 기분 나쁜 글이 올라오면 집사님 불러갖고 눌러버려요. 11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첫 번째 예를 풀어볼까요? SBB 파산 보증해 준다. 연쇄 파산 우려. 물론 이건 남아있어요. 이건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뭐 보증해 준다 해도 될지 또 SBB 말고 SBB가 16이면 17이 18 터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일단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야. 연쇄 파산 우려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리만 때는 안 그랬나? 모르는 거야. 나도 방송에서는 유튜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 SBB는 국채야. SBB는 국채라서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야, 세상은. 2천억 달러예요, 2천억 달러. 우리 돈은 얼마예요? 300조야. 250, 200, 지금 260조 맞나? 26조인가? 2천억 달러면 얼마지, 우리 돈으로? 170조. 아, 그래? 자, 오늘 8.15에서 양봉 간다고 했잖아요, 했죠? 미안해요. 양봉 간다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많이 때릴 줄 몰랐어. 미안해요, 라이타타님. 미안하다면 될 건 아니지만은, 내가 요새 선물 옵션을 좀 집중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2만 개 팔 거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침에 개발하게 시가에서 2.9포인트에 선물 매수 사가지고 지금 3포인트 물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항상 선물 하실 때 1포인트는 손절 관리 잘 하세요. 어쨌든. 자, 그래서 270조면 우리는 이거 얼마짜리죠? 삼성전자 하나 날아간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니고 LG엔솔 두 개 날아간 거예요. 그죠? 상폐된 거예요. 그 정도 돈이에요. 이러니까 좀 와닿죠. 주식으로 보니까. 맞죠? 205조면 우리나라 상 LG엔솔 두 개 날아간 거야. 돈으로 치면. 아, 그래. 뭐, 그러니까 또 줄도산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일단 모르겠고. 근데 요거 때문에 장을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예. 어쨌든 됐고. 자, 빠질 자리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알아? 빠질 자리면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 한번 봅시다. 아직은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을까요? 자, 나스닥의 이제 주요 지지선이 일단 지지선은 의미는 없는데 일봉에서는 일단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뭐 어쨌든 지금 역배열이니까 오케이 인정해요. 이렇게 인정. 오케이 약세 진행. 그래. 그러니까 월봉도 지금 음봉이니까 나스닥도 지금 월량 오주라 그랬으니까 좋아. 그래. 만 400 갈 때까지는 약세.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주봉도 지금 보니까 오주선이 깨졌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깨졌네요. 11,400. 그러면 미국 증시는 지금 약세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냥 오늘 밤도 내릴 확률이 높겠다. 그죠? 아니, 나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응? 맞겠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지? 월봉인데 월봉 원봉이니까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여기 하나 띠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아마 1,700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 11,000이네. 11,000도 지나갔고 그럼 마지막 희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1,500까지 내려갔네요. 뭐 아직까지 이렇게 치면 약세는 약세인데 내가 전 재산을 털고 하방에 올인할 정도의 지지수는 아직 있네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파산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아, 못 믿겠어요?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건 인정하는데 그럼 트레일링 스탑은 벌써 매도예요. TS는 수익 나고 우측 어깨가 나온 거야. 우리가 잘 몰라도 우측 어깨 나온 거예요. 올랐다가 하나 여기서 우측 어깨 나온 거죠. 그쵸? 네, 오케이 나왔어. 좋아.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내 주식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털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에 있죠? 아직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아직은 전체적으로 누른 힘이지만은 여기에 다이렉트로 1,500까지 간다고 그 누구도 다는 못하겠죠. 다는 못하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주식 아직은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일봉에서 보니까 61선이에요. 근데 61선 포위하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을 싹 다 팔고 전재산을 올인할 자신이 있으면은 인버스에 몰빵을 하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조금 전에 본 대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비빌 그대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주식을 팔지 마세요. 왜? 이미 팔 시기는 우리 알겠지만은 오른쪽 어깨를 지난주에 놓쳐버렸네. 물은 엎어졌네. 그렇다고 다시 물을 담을 수는 없죠.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3일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런 사이에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약세장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오늘 제가 양봉 선생 시간을 하는데 이 약세장에서는 뭐 이런 이렇게 장밋빛 이런 소리 말고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 약세장에서는 그래도 누가 제일 빠른 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도 누가 가장 빠른 꽃인가. 약세장에서는 그래도 누가 빠진 것인가. 만약에 오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장고 붙들고 있어봤자 뭐 안 나와요. 예, 종목 안 봐도 돼. 지금 약세장에서는 이 종목을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떤 놈이 내가 이렇게 피 터지는데 누가 돈이 몰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특징이 안 나오면 그냥 개별주인 거예요. 맨날 나오는 맨날 나오는 그냥 금 관련주가 조금 움직인 정도. 예, 금 관련주가 움직인 정도. 자람테크나 이런 거 신규종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정도. 아타바이오 그냥 잡주 정도. 요 정도예요. 이걸로는 사실 별로 장을 못 봐요. EM 플러스를 가지고 이거는 그냥 매매용 종목이란 말이에요. 매매용 종목 말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상위에서 나오는 매매용 종목 말고. 이거는 매일 바뀌어요. 오늘의 금양 그린파워가 내일은 마이너스 20%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규주라서. 그죠? 오늘의 자람테크도 딱 두 친구만 오르거든. 가장 최근에 상장한 코스닥 두 개. 뭐 IQ도 마찬가지. 예, 미래반도 신규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이거는 그냥 데이 트레이더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플라스틱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해서 어쩌고 하면 그냥 데이 트레이더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델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은 챗 GPT 쪽으로는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모 증권사의 리서치 리포트가 있든 어떤 간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뭐라는 거냐면 어쨌든 장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장은 지금 이미 올해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음봉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 2023년 정도 들어서 가장 강력한 음봉이면 어디가 바닥이냐 어디가 저점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이 깨진 거야. 시장이 깨진 거는 팩트예요. 어제까지는 깨진 게 아니에요. 오늘은 깨졌어요. 일단은 시장이 깨졌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장을 봐야 돼요. 일단 깨졌다. 아, 이런. 이제 입에서부터, 머리 아픈 거야. 솔직히 말해 머리 아픈 거야.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장밋빛 희망 안 줘요. 왜? 이제 내가 어제 일주일 동안 잔고가 벌써 짧게는 3에서 5% 정도 물렸거든. 지금은 수익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빨리 추출이 그냥 문제거든요. 이제 그 싸움이야. 내가 이제 종목을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지금 제가 현상 중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팩트야. 나 일단 내가 잘못 봤어. 옳은 거 파는 거 아니야. 딱 그 말 하죠. 옳은 거 파는 거 아니야. 옳은 거 팔면 안 돼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보다 덜 망가진 거는 좋은 거고 더 망가진 게 나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일단 시장이 깨있다는 팩트. 깨졌잖아. 깨졌잖아요. 왜? 가장 큰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변동성 데이터가 큰 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하방 상방의 이야기가 아니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야. 균형이. 시장이 균형점이 있어요. 괜찮고 달러도 약세야.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 달러 약세 우리한테 좋은 거. 달러 약세인데 원가 약세야. 이건 나쁜 거. 하나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균형이 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러가 약한데 우리나라 원화는 또 올라버려요.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다 중심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나스닥 선물 안 봐도 돼. 라이센스도 없는 마바라 전문가들과 개인의 차이가 뭔지 저 라이센스 있어요. 다 많아요. 아마 우리 말씀 주신 분보다 더 많을걸? 자,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론 공부인데. 응? 어디 이론 공부인데 뭐가 중요해? 균형점이 깨있단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신 것들. 이게 뭐냐 하면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약간 나왔는데 앞뒤가 안 맞아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놀이라는 거죠. 가상화폐는 또 올라요. 그럼 단타 치는 사람은 아침에 비렌트 매매했을 거야 아마 우리 기술 투자나 그죠? 가상화폐가 올랐잖아. 이게 가상화폐 오른 게 말이 돼?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가상화폐가 어떻게 안전자산이야? 위험자산. 근데 가상화폐하고 근데 또 맞아지는 건 뭐냐 하면 달러 약세. 정답이에요. 장이 오르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장이 오르려 그러면 규정적으로 다시 갈라 그러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상승하면 돼요. 아주 쉬운 답인데 지금은 위치를 보지 말고 규정점으로 가려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상승을 하면 다시 균열이 붙어요. 깨진 균열이 이 정상이란 게 뭐냐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바로미터를 보고 투자를 해요. 바로미터. 지금은 디커플링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미터를 할 때 그 바로미터가 뭐 금리, 달러, 채권, 통화, 채권,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움직이거든. 통화, 채권, 금리 이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봐봐요. 여기 보면 채권 금리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럼 채권이 엄청 몰린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 가격하고 그거하고 10년물 말고 2년물 보면 돼. 이 공부하고 좀 하고 갑시다. 주식은 어차피 아침에 사둔 거 있어. 하나만 사면 돼. 그 뭐 사야 될지 여러분 다 알아. 묻지도 말아요. 일단 그 주식 하나 사놓으면 여러분들이 장이 언제 올라가는지 보여. 왜? 보여. 어제 그제까지 제일 센 거 있죠. 그거 하나 사놓으면 돼. 지금 방송할 중에도 사놓으면 돼요. 그럼 보여요. 개별주 매매하는 거 말고. 장 언제 올라갈까? 이게 보고 싶거든. 딱 한 친구만 사놓으면 돼요. 30만원짜리 하나, 50만원짜리 하나. 그 사두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사놓고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통화 채권 금리인데 지금 이게 나름 균형점이 있어요. 자, 채권 금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어요. 이 폭락 폼이 이게 3일 만에 빠진 건데 3일 만이요? 이게 뭐야 이거 10년 만에. 나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됐다. 지금 시장이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애들도. 이걸 보고 이제 시장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냐면 4.75%죠. 응? 기준금리는 1년물이라 그랬죠, 제가. 요거는 2년물이에요. 2년물이 지금 4.7이 아니라 4.0이 나오면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망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로 내려가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경기 침체 시그널이에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하고 1년물짜리하고 2년물하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그래서 시장에서 어저께 갑자기 뭐 금리 동결이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동결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안 돼. 일단 금리는 물가대로 가고 금리는 물가대로 가고 시장은 다시 이 친구가 금리 뭐 리바운드가 될 거예요. 리바운드가 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은 언제 바닥을 찍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차트는 보지 마요. 차트는 다 어찌 보면 시세가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뭐 지금 보는데 다 이런 테러니까. 일단 다 팔고 보다 비중을 줄여야 돼요. 종목별 비중을. 내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사놨으면 300, 300, 300, 300, 300, 200, 200, 200 이렇게 떼놔야 돼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거 제일 못하시죠. 저는 이따 2시에 또 진행을 할 거예요. 100% 현금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여러분들 만약에 파라다이스가 물려있다. 파라다이스부터 정리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얘는 왜냐하면 폭락하기 전에 먼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에 먼저 빠진 애들은 나중에 못 올라오니까 똑같이 정리를 하는 순간에도 원래 못 갔던 애들부터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파라다이스는 언젠가는 2만 원에 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정상화됐을 때. 근데 그건 우리가 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래요. 약간 오늘 보시면서 지금 약간 균형점이 깨졌다. 앞뒤가 안 맞는다. 내가 쉽게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 여기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사람이 시각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저는 이게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이 이렇게 난리가 나면 이 트레이더들이 중구심점이 없어져요. 또 달러는 또 약세야. 쉽게 말해서 달러가 지금 105니까 달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미국이 경제가 튼튼하다면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냐면 미국 시스템에 대한 붕괴 리스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에 대한 붕괴 리스크를 얻다 보니까 달러 약세 쪽에서 어쩌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게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안전자산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묻혀버리죠. 그럼 가상화폐 자산 안전자산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상화폐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별로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붙어 있는 거예요. 애플이 왜 안 빠지는 줄 아세요? 애플이 안 빠진 이유는 중국단, 미국단, 지금의 애플은 안전자산인 거예요. 안전자산, 파산할 일도 거의 없고, 안전자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외국 주식 수거들은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주식이 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긴 빠지는데 덜 빠지죠. 그럼 거꾸로 이 친구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의 투자 매력 포인트가 빵이에요. 빵이야.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1%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삼성전자의 강세, 상대적 강세가 호재도 아니고 그리 치면 현대차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면 안 돼요. 왜? 주가가 괜찮을 땐 괜찮은데 현대차도 그러면 지금으로 안전자산 기아까지도 마찬가지야. 그 사진 마요. 얘들은 지금 장에서 매력이 없어. 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를 대가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안전자산. 채권 금리가 급락한 게 뭐죠?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으면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이 10년물이 4%, 10%는 채권 가격은 15%든 폭등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채권 금리 폭등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보다 더 안전한 게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트레저리 빌, 바로 미국 국무부 채권이에요. 이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죠. 이쪽으로 쏠렸단 말은 이쪽으로 쏠리면 주식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폭락을 안 하네 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결정적으로는 어렵죠.
이거는 지금 풀 수가 없어. 만약에 추정한다면 우리 장이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요런 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정도. 요거는 사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수급에는 장사 없다 그래. 오늘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근데 그래도 고마운 거는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의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거 거의 올해 들어서 처음일걸요? 처음 아닌가? 1월 31일 처될 수급이 있는데,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샀었어. 1월 달부터 이렇게 빨갛게 글자 좀 작으시니까 보죠. 1월 31일 날. 근데 이건 아마 31일이면 수급이 있을 것 같은데 MSCI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MSCI는 아니고 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월 31일 날 4,700억 그리고 그 이후로 가장 많아요. 만기 날 요거는 만기 날 수급이니까 빼고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은 가장 많은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만 계약이 넘는 금액이 매도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매도로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정하고 오늘 누르는 거 찍어 누른다 그래요. 근데 그나마 고마운 거는 뭐냐면 그만 고맙다 하는 지금이 1시 14분인데 17,000개 미결제 약정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 청산이 돼요. 언제까지? 오늘 3시 30분 전에. 이거는 밤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장이 조금 내려도 오늘은 종가 저가로 밀어낼 확률은 낮고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2시 이후에 나올 반대 매물은 또 있어요. 또 2시 이후에 나올 반대 매물이 있는데 그것만 빼고 나면 지금 1시부터 2시까지는 여러분이 저랑 뭐 그렇게 급등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빼고 나면 여기 집중해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두 개의 종목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는 LG엔솔이고 똑같아요. LG엔솔이 지금 지수 바로 밑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코스닥은 네, 여러분 아시는 여기서 제일 빨간 종목 한 종목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지수는 얘들 싸움이에요. 근데 지수가 올라야 어차피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코스피 쪽은 딱 이 친구고 삼성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님, 형님 뻘이고 코스닥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종목만 딱 보면 돼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이 친구 변동성만 보면 돼. 이 친구.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장이 좀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걔도 이제 막판에 오늘은 걸렸어요. 오늘은 걸렸어. 죄송한데 오늘은 걸렸어. 걸렸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확률적으로 지금 몇 시에 1시잖아요. 1시죠? 예. 1시에서 막판에 땡길라 그러면 뭐 사건이 터져야 돼. 땡길라면 오전에 땡겨야 돼. 오후에 땡긴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예요? 없잖아요. 어제는 있었어요. 어제는 뭐 금리 동결 이야기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막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오늘은 걸러 먹었어요. 오늘은 그냥 에이씨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 어떤 생각? 그래 이거 노란색이 선물인데 일단 코스닥이고 코스닥은 아까 말한 에코프로고 얘는 외국인 선물이에요. 외국인 선물들이 어차피 미결제 약정을 못 가져가니까 왜 못 가져가냐고? 얘들은 4호 전거금 사용하잖아요. 나쁜 놈들이지. 우리는 선물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이 필요한데 그게 전거금이 들어가면 2천만 원 이하가 필요하겠지만 얘네들은 주식으로 치면 네이키드 쇼셀링 쉽게 말해서 없는 돈으로 매도 치잖아요. 계약수. 누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애들이. 그래서 파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파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돈을 가지고 선물 매수도 하시고 콜옵션도 깊게 매수하시지만
풋옵션 2억을 매도치기 위해서는 콜옵션 10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은 뭘 하냐면 10배가 필요하잖아요. 매도 증거금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나마 파생시장에서 이렇게 미결제약증이 많은 거는 얘네들은 종가로 갈수록 이걸 줄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근데 이거 줄여도 많이 안 오르는 게 어차피 오늘은 프로그램 시장에서 이제 머리 아프지. 프로그램 시장에서 이미 지금 외국인들 매매가 선물과 상관없는 거는 62억밖에 안 되고 62억밖에 안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물이 외국인이 미결제를 줄인다 해서 어제처럼 확 땡기지 못해. 왜? 지금은 바스켓으로 파는 게 더 크니까 바스켓 매너 이게 비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은 걸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차지 않냐고 어떤 거냐 하면 어제처럼 이렇게 일정도 땡기는 거는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 딱 마음 세워놓고 그냥 그래서 아 오늘 외국인 선물이 막판 줄 때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희망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의 종가가 어제 저점 이상에 마감하냐 안 하냐도 조금 심리적으로 중요해요. 왜? 오후에 땡기면 땡길수록 땡겨놔야 내일 아침에 출해될 신용 반대매매 물량 자체가 감소를 해요. 응? 오늘 오후장에 최대한 땡겨놔야 오늘 아침에 오면 좀 이따 시용 볼 건데 땡겨놔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땡겨놔야 내일 아침에 출해될 신용매 물량이 감소를 한다고. 감소. 근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쪽은 오늘 어쨌든 선물 세력이 있어서 땡기긴 할 건데 좀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낼 때부터 땡길 거예요. 2시부터. 당겨줄 건데 일거리 보입니다. 당겨는 주는데 이 친구가 기와이면 어디까지 당겨야 좀 우리가 안심하고 자냐 하면은 오늘 뭐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그나마 오늘 내가 만약에 오후장에 뭐 이렇게 10% 중에서 1% 2% 드러낸다 하더라도 드러난데도 어디까지 가야 조금 드러낸 속도를 완화시켜 주냐면 최소한 어제 저점 이상 그러면 포인트를 치면 2370 이상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470 이상 왜? 어쨌든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시 낙폭 과대라는 장점은 갖고 있거든요. 큰 그림은 때리는 힘 하지만 짧은 그림은 단기 낙폭 과대는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차피 일은 터졌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볼까? 아, 그래 뭐 솔브레인이라 쳐. 솔브레인을 쳐. 솔브레인이 얼마 안 가긴 안 갔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짜증나는 게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올라요. 나 참. 그래서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는 거죠. 한용님. 짜증나면 찔러. 여기서 제일 센 친구를. 땡긴다는 말은 위쪽을 상승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마윈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다리다 끝장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느끼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대단하다 싶으면은 사버리세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의 미션입니다. 주식은 네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저는 틀렸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인정을 하냐면 틀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나는 어제의 상승에서 오늘 아침에 모 TV에서 자신있게 양봉을 외친 사람입니다. 제 분석으로. 그래서 아침 30분 정도까지는 약세. 그래서 30분 원봉 두 번째에서 딱 봤는데 틀렸어요. 왜? 내가 이제 얘들까지는 못 본 거예요. 뭐 어떡한 거야? 내가 못 본 걸 어떡하겠어? 졌어. 빨빨 져. 질 때는 빨빨 져버려요. 장고 아침에 많이 내려갔을 거야. 우리 멤버들 많이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육두 문자 나오고 개놈의 새끼 저 새끼가 뭐 상방 외쳐가지고 개 몰렸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 응? 자, 그리고 내가 그 봐라 며칠 전부터 내려간다 했지. 주식 정리하고. 그래서 난 뭘 벌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뭘 벌었죠?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소리야. 그걸 쉽게 말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장일 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 이런 거 보지도 말고 돌리지도 마요. 응? 이런 것들 보지도 말고 돌리지도 마라. 뭐야 이거? 뭐 이게 남들 비꼬면 그리 기분이 좋아? 나는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피눈물이 안 나요? 피눈물이 나잖아. 이런 터진 거야. 이런 터진 거야. 어? 이런 터졌으면은 지금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지. 아침에 빨간 반스 입고 노란 옷 입고 오면 다냐고. 아니야. 나는 오늘 양봉을 보고 노란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잠깐만 제 멤버님들 제가 오더 하나 드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아침에 좀 오기 전에 뭐 하나 사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이 양봉 선생 시간에 오더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잠깐 한 게 있어서. 약속한 가격이 왔네요. 독사 같은 거. 이 신호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그래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요리 신호 드리면 모르시니까. 이거는 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문자가 못 들어가게 해놨네. 어떡하지?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에이, 이따 해. 그 수신호 보시고, 수신호 보시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내가 지금 문자를 못 보내드려요. 네? 우리 멤버님들, 지금 하나 여러분들 주문 넣어야 될 거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했죠? 그 수신호대로 하면 돼요. 예. 그 딱, 그 이마 이렇게 쫙쫙 하면 돼요. 예. 아시겠죠? 신호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에,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아들으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 예.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우리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에헤!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하는 분이 있고,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종목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는 폭망했지만 신호 드리니까, 요거 딱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 자, 그리 하세요. 예. 뭐긴 뭐냐고. 성식이님, 그래서 좀 하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는 결은 깨졌어요. 그리고, 사실 약간 요 이슈에서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신용 물량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신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생각보다. 그쵸? 음, 음.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장이 또 도구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종목들 한번 보면, 신용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140%란 말이에요. 140% 보통 종가 기준으로 해요. 종가 기준 하는데 문자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보내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요. 못하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프니까.
제가 2시 후에 도시 문자 드려도 돼. 그게 제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너무 그 잘잘하게 우리 하지 맙시다. 어디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 신용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요 종목들인데 오늘 또 이런 거 있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3기 이보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퍼센테이지는 많이 300, 3,700%가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이런 건 없던 건데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것도 신용이 되는 거예요. 100주 있다가 16,000주로 좀 올라갔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하면 1,500% 증가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아예 없던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종목들 이제 조금 빠지긴 빠지는데 앞으로 조금 리노공 같은 경우가 보면 봐봐요. 리노공은 크게 상관이 없나 14만 9만 주. 서원인텍은 좀 종가가 작죠. 이런 애들이 어려워요. 이런 애들이. 동진 세미캠도 보면 신용이 꽤 많아요. 이게 신용이 지난주에 128만 주였는데 170만 주로 올라갔죠. 그러면 봐봐 종목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장은 제가 신호드린 이 종목이 대장으로 갈 건데 신호라니까 좀 이상한데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를 하거나 하면은 물려요. 이 딱 혹시나 신규 보실 때도 지금은 신용 봐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내 종목이 신용 비중 많다고 내가 팔라 줄이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동진 세미캠에 대한 신용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신용이 보통 언제 많이 올라가냐면 주가가 잘 올라갈 때 애들이 탑쌓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통 많이 하는 건데 한 2% 정도 있다가 확 가면 신용을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2% 있다가 1%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신용잔고가 많이 내려오는 수준에서 신용잔고가 많아진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른 애들보다 올라갈 때 좀 힘들어요. 근데 코스닥은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급파인 할 건 없는데 내 종목하고 왜냐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코스닥 신용잔고가 한 달 만에 18조 원으로 3조가 증가한 거, 3조 이상. 음. 이거는 시장가 매매야, 시장가 매매. 그래서 아침마다 장첩 30분 봉이 오늘처럼 미국 오르든 말든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노란색이 코스피고 중소형 코스닥 여기서 때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시장이 아시겠지만은 시장 착시 효과가 한 달 이상 진행되어 온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주식 클래스 마감 시장을 통해서도 지수만 강했던 거란 말이에요. 양쪽 다. LG엔솔 하락 종목수는 한 달 전부터 벌써 내려오고 있었죠. 그렇죠? 급등주도 신용 많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 지수는 올랐지만은 사실 하락 종목 ADR 비율은 1월 31일부터 내려오고 갖고 감매도 구간이 80% 미만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야, 이 친구가 뭐 에코프로 포함해서 247540 이 친구가 지수를 잡아주니까 물론 이게 배터리만 장을 잡아갔지만은 지수를 잡아주니까 내 종목 늘어져도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파라다이스도 뭐 리오프닝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살아주니까 내 거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어떤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도저히 봐도 모르겠다 소리가 아니라 균형점이 깨졌다는 거예요. 뭐 앞뒤가 뒤죽박죽이야. 나도 오늘 밤도 궁금해. 진짜 궁금해. 제가 바라보는 거는 요렇게 가면은 균형점이 정상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가면? 그럼 1이 갈라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할라 그러면 요건 하나죠.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덜 나와야 돼.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상승을 가려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물가지표가 덜 나와야 돼. 살다가 이제 물가지표가 덜 나오기를 바라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덜 나올 것 같지가 않네.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아니 사람 모아놓고 모르겠다는 소리만 모르는 건 모르는겨. 그냥 모르는 걸 짜맞추려고 그래. 아니요. 모를 때는 바로 인정해요. 부러질 때 부러지는겨. 내가 똥꼬지 피워봤자 헛방이야. 나한테 돈 주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분명히 느낌상으로 느낌 아닌 느낌을 오늘 물가지표는 거의 6% 정도 나올 것 같아. 왠지. 환장하겠네. 지금 컨센이 6%. 작년 작년 2월이 7.9였고, 이건 뭐 작년 거니까 상관없고, 작년 2월, 22년 2월이고. 어쨌든 물가는 내려오는데, 지난달 6.4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6%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미안한데, 정말 오늘 밤에는 물가 나오고 나서, 원래가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물가가 잘 나오면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도 떨어져야지.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봐도 어쨌든 깨진 균형점을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게 올라야 돼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어쨌든 올라야 돼. 어? 그래야 시장이 뭔가 왔고 틀이 맞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것도 꼭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발표되고 나서 경기 침체 신호되는데 물가가 왜 중요할까요? 경기 침체 썼으니까 물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님, 누리호님, 경기 침체 신호가 진행되니까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요 개진 인플레이션은. 질문 잘하셨어요. 부정론자가 바라보는 경기 침체 신호가 떴는데 왜 물가 올려야 되는 저의 답변은 인플레이션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시죠. 아, 이제 영어 들어가니까 이제 좀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야, 뭐, 약간 사투리 쓰니까 사람이 웃었나? 자, 이게 지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리세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이 영어 들어가니까 이제 저 양반이 그 양반 만나 하죠. 그래, 영어 좀 써드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수는 디맨드 풀, 디맨드, 디맨드 풀이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영어로 쓰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깐 나왔던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리 가면 안 돼.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할 건 아닌데 이리 가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연준도.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딱 이리 가고 어제 제가 텔레그램 올려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적어둔 거예요. 그건 다 내피셜이야. 저 텔레그램에다가 그래 뭐 하나 부러져야 저점 찍지 있잖아요.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맞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올해까지만 주식하고 열심히 기술 배웁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확률 게임이라 사람들이 갬블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6월 달부터 금리 내려요. 6월에 금리 내리고 7% 좋겠네요. 집 삽시다. 집을 삽시다. 집을. 이거대로만 되면 집을 사야지. 왜냐하면은 12월 달에 금리가 4%로 다시 100포인트 내려가는데 집을 사야지. 자, 연끌을 합시다. 이제부터.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싹 팔아가지고 집 사러 가. 지금 주말부터 임장 다니시다. 임장. 이대로만 되면. 근데 지금 이건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결과론적으로는 연준의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연준의 확률 게임까지 이렇게 개판을 만들 정도로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 깨진 건 나온 건 사실이야. 나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결론 없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가 깨졌다는 그 팩트는 갖고 가자. 일단 이리 갖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줄 걸 필요 없어. 지금은 줄 것 게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지금은 줄 것이 될 게 아니야. 어디가 저점이다?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봉상 깨졌고 2465 밑에는 약세장 베어마켓 랠리 구간으로 들어와요. 강세장 끝나는 거예요. 강세장이 끝난 거지 약세장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강세장이 끝난 쉽게 말해서 데스켓 바운스가 끝난 거죠. 야 오랜만에 들어보니 데스켓 바운스가 끝난 거지 약세장으로 간 건 아니에요. 약세장의 기준은 뭐야? 고점 대비 20%잖아. 그럼 2500 잡고 20%면 10% 25니까 2200 250 2000포인트잖아. 근데 2000포인트까지 너무 힘드니까 10%잖아. 그럼 2250이잖아. 여기가 약세장 진입이지. 쉽게 말해서 데스켓 바운스가 끝난 거지. 언제처럼? 지난해 12월처럼. 딱 이런 자리인 거거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볼 것이냐, 뭘 볼 것이냐, 여러분들의 자유. 참고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이 퍼즐이 미국 물가 발표 이후부터 맞춰질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똑같습니다. 애플은 애플대로 별로 빠질 거 없고 메타대로 빠질 거 없고 테슬라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이며 다만 JP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주들은 아니라 하지만 두려움이 들 겁니다. 빨리 회복 안 되겠죠.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환율은 일정 부분 강세를 보이겠지만은 다시 달러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하향 안정화 된다면 조금 지지부진하지만은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삼성전자가 한 역할은 늦게 빠진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동안. 그러면 당연히 가장 우리나라 정시에서 모멘텀이 큰 이 친구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What is it? It's answer.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사고 안 사고는 본인 자율이나 강하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절대 가격을 가지고 매도로 가격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강한 대한민국 주식에서 지금 가장 강한 친구 중에 한 친구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이 주식은 어디에 봐도 여러분은 주식 배우죠. 이게 매도 신호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 매도 신호 있네. 요 매도 신호가 혹시 보여요? 물론 5분봉 보시는 분은 보이겠다. 5분봉 보시는 분은. 이거 도대체 매도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신고가에? 없어요. 월양, 월봉, 양봉, 주봉, 오주선, 일봉, 플러스, 정배열. 아무것도 없어. 공매도 세력은 지금도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5월달에 MSCI 들어갈 것이며 MSCI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에코프로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조건 4월대 5월대 다시 사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차피 MSCI 지수라는 거는 사이즈로 편입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공매도 손절, 공매도 손절, 공매도 손절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럼 수급에도 됐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인터배터리야. 인터배터리라고 코엑스에서. 왜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안 빠지면 지수가 빠지냐고. 안 빠져. 안 빠진다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애들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친구는 아직 안 부러진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론 저 친구가 안 부러졌다고 해서 다른 친구가 갑자기 코스모 화학이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코스모 화학이 저처럼 빨리 살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어쩐지 살아날 친구와 못 살아날 친구는 어느 정도 결은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LG전자 같은 친구가 빠졌어요. 근데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야. 물론 LG전자라는 친구가 여기서 앞으로 이런 주식은 그림을 보고 매매하면 돼, 안 돼? 안 돼. 신용 0.6%요. 누가 LG전자를 가지고 신용을 치나? 살이 나오지. 그냥 내 끼도 순수 돈이야, 내 신용 어디 갔어? LG 같은 종목이 신용 치면 이자 비용 다 거들라는 겨. 혹시 반성하세요. 신용은 그냥 장기 투자 묻어 뚫고 치는 게 아니라 힘 좋은 거 신용 쳐서 단타 치고 빠지는 겨. 지금 신용 실국은 아니잖아요. 신용 비용 좀 6%. 그럼 반대면 나올 것도 없어. 아니, 사란 이야기가, 나는 안 사. 나는 우리 집에 가전 다 삼성이야. 집에 LG가 하나도 없어. 미안한데. 전장? 저 현대차 타고 다니. 심플해. 오늘 LG전자, 현대차에 LG전자 전장이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근데 이거는 시장 바로 밑에예요. 근데 이런 주식은 안 사도 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까봐 그런 거. 전화가 오네. 이따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어떻게 된다고 요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오늘 이렇게 마감해서 오늘 설령 지수가 어제 종가 어제 저점 2370 이상 이렇게 마감한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 요 자리에서 주식을 못 정리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잠시만요. 꼭 방송하는데 관리 사무실에서 문자를 보내고 이 리얼 방송이네. 이 3,000명 이상이 보고 계신데. 알았어요. 아주 에이, 소방점검 온다고 자전거 치우래. 아까 죽겠네. 소방점검. 중요하죠. 같이 사는 사람끼리. 복도에 자전거 치우세요. 복도에 자전거. 그 자전거랑 그런 거 꺼내 놓으시면 안 돼. 비상계단에. 또 공무원들 하시는 일이니까. 아, 한참 지금 대한민국 정신을 논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 풀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미친놈 같이 긴장 풀어드리려고 그래. 나 오늘 지금 우리 종목 사실 개 터지고 있어. 아, 미안해. 나 미안한 게 아니고 나 눈물이 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새 좀 잘했는데 원래 좀 잘하지만은 이번 주 좀 열심히 잘했는데 물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잖아요. 양봉선 유튜브 다 돌려보세요. 잘하고 강세론자고 하차하지 말라 했는데 또 막상 오늘 이제 주요 내가 선거든 내 뜻에 걸리다 보니까 나도 우울해. 뭐 앞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봄날은 온다고 큰소리 빵 쳐놨지만은 봄은 오겠지. 뭐요 한두 분 하나 우리가
보면 오겠지. 올겨울 그렇게 추웠는데. 자전거. 자전거 비밀번호 원래 2대 묶고 나서 안 돼. 무거워. 거기다가 말뚝에다가 기둥을 뜯어가야 돼. 바퀴 해가지고 기둥에다 묶고 나가지고. 비밀번호 4989인데 그걸 가르쳐 드릴 걸 그랬나? 이게 비밀번호인데. 훔쳐가세요. 예. 괜찮아요. 설마 4989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시장 이야기만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지금 크게 분석할 게 없어요. 이게 요렇게 많이 적어놓고 우리가 정리할 때가 많지 않아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뻘건데 뭘 하겠어요. 응? 뭘 하겠냐고. 대목 올랐다고 뭐 내일 올라는 보장이 있나? 그냥 가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네. 맞나? 유튜브인가? 우리 담당 PD님이 이거 체크하시던데 가끔씩. 어떤, 우리 지금 양봉 선생까지도. 아,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올해 장 이제 변곡등이 오늘은 종목 추천 안 하지. 지금 추천이 문제야, 지금. 올해 그래도 거지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주식하면 거지꼴 못 변하니까 뭘 해도 거지는 돼요. 예. 장도 어려워서. 집값도 폭망인데 뭐. 예. 뭘 하도 해야 돼. 마윈도 그랬어요. 뭐라도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해. 아무것도 했으면 끝까지 아무것도 못한대. 주말에 주중에 그거 임장도 다니세요, 여러분들. 뭐 혹시나 집 사시는 분들은 주식 사는 거랑 다릅디다. 열심히 다니세요. 내년에 살지, 내후년에 살지. 음, 임장도 다니시고. 네. 하우신 대표가 뭐라 그랬다고? 허인 대표는 금요일날 하시는데 우신 대표님 감사. 저기 왜 나왔어? 아, 우리 우신 형 들어오셨나? 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저 진짜인 것 같은데 주식 잘하는 형 박우신 TV.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금요일 날, 예, 금요일 아침에 4,000명, 예, 화이팅. 4,000명, 예, 화이팅.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뭘 사려고 하지 마요. 뭘 사. 이게 왜냐하면 오늘 정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이렇게 금리를 CPI 오늘 밤 9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밤 9시 반이거든. 9시 반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9시 반에 물가가 뭐 6% 초반이 지금은 6% 초반이 중요해진 게 아닌 게 지금 우리 시장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6% 초반이 나오면 원래 장이 좋으면 막 달러가 폭락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막 떨어지고 지난번 우리 봤잖아 1월 달에 막 난리가 나야 돼. 근데 달러가 먼저 떨어져 버렸네 이런 예. 전혀 생각지 않은 변수로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쉽게 말해서 모르겠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딱 오늘 밤에 장 열리고 나서 어쨌든 물가지표 나오고 채권금리가 상승 온 반대로 갔는데 미국 증시가 안 올랐어. 그건 괜찮아. 무슨 앞도 안 된 소리야. 반대로 갔는데 미국 증시가 안 올라.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안 빠지면 돼. 네? S&P는 안 봐도 돼. S&P를 보는 거는 이제 금융주를 보는 거고 그냥 금값 내려가 버리고 금값도 튀었잖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런 거 보게 되면 확실히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하고 채권 쪽은 안전자산으로 갈린 게 맞아요. 근데 또 달러는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춰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미국 지수를 보면 안 돼. 미국 지수 보고 우리 장 오르겠네 보면 큰일 나요. 미국 지수는 안 빠지면 안 빠지는 정도로만 보고 그리고 금이 많이 올랐단 말은 여전히 시장에서 안전자산 강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나스닥이나 애플 같은 걸로 종목을 잡아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는 때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우리나라가 정이 많잖아요. 한국이 정이 많아. 한국이 정이 많으니까 남 걱정 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충리적 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뭐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달러 약세에서 안전자산으로 몰려 있다면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 아니어도 상승세였어요. 그 아니어도 어차피 상승세였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트렌드야.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쪽을 매매를 안 하지만 만약에 누가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저는 사실 이더리움 많이 보는데 이더리움 갖고 갈까요? 물어보면 계속 갖고 하라 그래. 제 눈엔 2,000달러도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빠질 때 오면 쓰고 지금 여기서 한 달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꼭 그 뭐 어때? 삼성전기 같지 않아요? 주가를 보면 삼성전기 같죠. 그럼 삼성전기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도 안 가지만 어차피 여기서 한번 쇼크부 탁 나올 거야. 그럼 그대로 가. 오늘 여기서 하던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던 분 기준으로.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리 달러 약세에서 안전자산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또 위험자산에 대한 선언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잘하게 적어보고 매매하는 뭐 그런 것들은 잔재주고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잔재주란 말이 그냥 트레이딩 영역이고 근데 지금 이거 관심 없잖아. 관심 없지. 이게 뭐 중요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있어. 히림이 올라갔어. 솔직히 나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는 그냥 그날 매매하는 응? 그날 매매하는 하나의 작은 잔재주거든요. 그거 이제 자기랑 말 때는 하시는 거고. 사마알미님 인제가 안 해. 그렇게 입을 털 때는 안 가더니. 나보다 입이 세신 분이 털었구나.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사마알미님도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나마 차트가 좋은 게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그런데. 그나마 차트가 좋은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급락했을 때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단계 스테이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2시죠. 2시 다 와가죠. 반대매매 때에. 일단 좋은 종목을 봐. 사고 안 사면 다음에 문제예요. 일단 봐. 그래도 뭐 살 게 있나 이런 거 보고. 응? 근데 이게 배터리 전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루미늄 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알루미늄 박을 다 때려. 뭐 조일이 되든. 근데 사마만 가잖아요. 그러면 사마가 누군가가 방송을 탔거나 사마를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인 거야.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는 거고 기관이 레트를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장과는 좀 별개예요. 별거라. JC 케미칼도 마찬가지. 별개는 별개대로.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1,500개가 하락을 하는데. 아니 매일 단타만 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이미 주식을 갖고 있잖아. 3개, 4개, 5개. 안 갖고 있으신 분은 지금 방송 지금 나가셔도 돼. 근데 내가 지금 3일 연속, 5일 연속 1,000개 이상 하락 종목 있다면 잔고가 5%, 10% 녹아버려요.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장 일개 개개인의 어떤 매매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언제든지 하시면 잘하시는 분들 그날 타이밍 맞으면 하면 돼. 근데 이제 전체적인 여기서 우리가 양봉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 성화일 때 이런 게 많이 빠져 여러분들 수익 났던 종목이야. 그죠? 수익 났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사자마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힘이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힘이 붙은 게 아니라 힘이 빠지고 있다고. 제가 잠깐 여기서 잠깐 매매하고 나왔는데 힘이 빠지고 있다. 힘이 빠지고 있는 종목은 하면 안 돼. 못 올라와. 부존, 비존 이런 거 못 올라. 이런 거 못 올라와.
만약에 이제 장이 이제 이런 건 다시 못 가. 진짜 못 가요. 이 정도로 빠져버리면. 왜냐면 오른 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간단 말입니까? 똑같아요. 올 AR 좀 많이 빠지는데 원래 센 애들이 잘 멀리 가요. 원래 센 애들이. 얘네들은 찼다가 안 죽었잖아요. 하도 장이 죽어버리니까 죽는데 원래 센 애들. 이오플로 같은 애들 있죠. 이건 잘 못 가. 네. 얘는 원래 빠진 게 아니라 어차피 오기 전부터 빠져가지고 재료 소멸이라. 재료가 시장에 나온 종목 있잖아요. 섹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재료가 홀로 나온 종목들은 빠져요. 빠져. 뭐 이런 거 뻔하죠. 뭐 SM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때려버렸잖아요. 기술치 반등 나올지만은 조심.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딱 봐가지고 로봇들 중에서 만약에 레인보우 같은 거. 레인보우는 어떤 자리냐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레인보우를 지금 매매 안 해요. 레인보우는 기다려야 되는 자리. 얼마까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 요 노란선까지 꺼놨는데 상이랑 별개예요. 거의 7만원 밑에까지 저는 그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미 갖고 있어 물려있다 어쨌든 힘이 그렇다는 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불과 2, 3일 전의 사건이지만 그래도 2, 3일 전의 사건에서 지단주까지 그래도 강했던 애들. 그러니까 배터리 광풍이 나오기 전 수준에서도 약간 상대적으로 강했던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그냥 땅굴 파던 애들 있죠. 뭐 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니모리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못 올라와요. 아예 조금 올라갔나 못 올라와요. 웬만하면. 지수가 언제 뭐 내일이든지 오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상당히 강력한 힘 자체는 엄청 강력 파워예요. 그런데 단기 이격 급락이라는 요건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오르면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봤던 대로 일단은 처음에 본 대로 요거 위주로 먼저 올라요.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어디 갔냐? 혹시 좀 돈 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예요. 큰 거 하신 분은 여기서 다트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아닌데 이제 맛도 갔어 이제. 아, 멍하네. 멍해. 큰 거 하시는 분은 여기서 찍어야 돼요. 여기서 찍어야 된다. 잘 못 찍겠죠? 눈 감고 찍으세요. 그랬는데 안 올라가면 내가 잘 못 찍는 사람. 올라갈 때 눈 감고 찍어 아무거나. 찍어. 뭐 뻔하지 뭐 2번, 6번, 2번, 6번, 5번, 뭐 2번, 6번, 5번, 뭐 9번, 14번. 뭐 여기서 찍으면은 뭐 일단 여기는 2번 LNF는 공매도인데 2번 7번도 요새는 좀 괜찮아요. 7번 제가 원래 안 하는 중 7번 SM도 아마 쇼커본 나오겠지만 좀 모르겠고 11번 네, 이런 애들 괜찮죠. 미동공 아까 보니 공매도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사실 14번 말고 다음으로 넘겨도 돼요. 네. 다음으로 넘겨도 하니 또 다음에 봐가지고 15번 CJNM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우데이터는 이거는 주가 매매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케어젠도 좀 괜찮아요. 알테오젠은 제 게테오젠죠. 알테오젠은 그리고 케어젠도 좀 괜히 위메이드는 뭐 잘 모르겠고 솔브레인은 아마 공매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외인 비중도. 동진세미캠 어쨌든 지난주 노이션 나왔고 나노신소재는
저는 나노 신소재를 매매할 것 같으면 LNF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익 IPS 어제 반도체 올라간다고 그냥 붙으신 분은 오늘 바로 참 안타깝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도체는 웬만하면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분인데 52분? WCP 이런 거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파라다이스 이런 애 한번 봐봐요. 그래서 뭐 번단 말이 조금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올릴 때는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거래량 안 터져요. 제일 더러운 게 있어죠. 거래가 빡 16번. 여러분 재밌으신 분들이네. 재밌어. 예, 아주 재밌으신 분들이에요. 말하기 그러니까 16번 손 드세요. 16번이 CJ. 에이. 24번 나노 신소재.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노 신소재보다는 LNF를 할 것 같다고. 상대 비교를 해봤어요. 공매도나 세력에서. 하나가 나노 신소재고 하나가 LNF인데 이거는 미래 주식이고 이거는 가까운 미래 주식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나았다고 보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4월 달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를 가고 이런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주식들은 갖고 있어야 돼. 당연히 갖고 나중에 봐야 돼. 응? 여러분들 그 매매했던 CS 베어링 있죠? 이런 주식들은 빠지도 않지만 갖고 있어 흔들리면 안 돼.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사실 갖고 있으세요를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은 지금 오후 또 2시 되고 나면 변동성 매매 좀 나올 건데 앞으로 내일 이후에 장을 볼 때 내일 폭락한다고 단언 못해요? 누가 내일 폭락한다 단언하나 장이란 건 열려봐야 하는 거지. 정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밤에 제가 보려고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수업이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밤 9시에 주식 클래스 유튜브에서 제가 시랑 중계 같이 볼 거예요. 응? 내가 안 되겠어. 원래 오늘 비즈니스가 있어서 쉬려고 그랬는데 오늘 밤 9시 30분에 9시죠? 9시. 요거 한번 보려고. 요거. 잠깐만요. 그래서 9시 반에 공시니까 아, 웬만하면 오실 분들은 오시고 바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한꺼포 하세요. 집에도 사모님하고. 장도 안 좋은데 뭐하러 뭐. 저녁에 한잔 하시고 솔직하게 삽시다. 오늘 저녁에 한잔 하시고 하시고 저녁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9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거든요. CPI 나올 때 이때 3주 전에 했는데 이때도 했는데 오늘 아마 라이브 통해 가지고 할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정말 이따가 저녁 9시에 요거 이렇게 해서 가는지 보고 그러면 이제 내일 좀 그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야간 수업은 야생을 이건 라이브 실시간으로 특집 방송이죠.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에휴 로그인 하기도 싫고 오늘 뭐 여러분들 눈 마주치기도 어렵고 오늘 죄인의 심정이라 아 왜 이 파산하는 걸 몰랐을까? 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 파산을 해가지고 난 몰랐다고 죄송해요. 아 진짜 미국 가봤어야 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실리콘밸리라도 똑같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도찐개찐 뭐 알았다고 좀 하는 사람이 있더만 여기저기서 그 양반 나 구독 신청 좀 해야 되겠어.
근데 이게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어제가 페이크였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오늘 제가 이번 장의 패착에서 딱 주인공을 느끼면은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나불거리던 7068 화면에 대해서 네가 너무 시장을 간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걸핏하면 등락 비율 들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등락 비율이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떨어지면 종목이 우르르 무너질 거를 말해놓고는 왜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죠. 딱 그거야. 딴 거 없어. 그러면 그걸 다시 풀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두 개가 붙는다고 했으니 똑같은 거야. 이 두 개가 네가 데이터를 20년 동안 보니까 붙는다며. 지수하고 하락 종목 비수가. 붙으려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지수가 내려왔으니까 두 개가 붙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수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수를 멈춰야 되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아까 오늘 아침대로 어쨌든 간에 나는 바로미터를 시가총액 아까 순번을 매겨가지고 앞번호만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앞번호에서 시세가 센 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 코스피는 코스닥이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균형점에 갔을 때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대신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물론 내가 아프지 2, 3% 빠질 게 신용 반대면에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반대면에 당한 건 아닌데 어떤 놈들이 반대면 신용을 몰빵을 쳐가지고 내가 요 정도 빠질 게 아닌데 저 도전 비전 아니에요. 예를 든 거야. 뭐 요 정도에서 한 빠져봤자 요 정도 되는 건데 어떤 놈들이 반대면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멀쩡한 내가 20%가 터지고 있다고. 열불이 난다고. 열불이 난 건 열불 난 거고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나 이따가 2시에 멤버님들하고 방송해야 돼. 거기서 이렇게 방송하면 큰일 나. 그때는 아주 착한 컨셉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2시 후에 장이 오르고 내린 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지금 무너져버린 한 3일 만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어떤 장고나 종목을 어떻게 해쳐갈 거에 대한 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똑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들부터 비중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보통 다 줄이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 5분의 1 이렇게 다 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데미지가 좀 작아요. 심리적으로. 조금 더 하면 이런 식으로 떼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양봉 선생님 비록 이렇게 허망하게 마감을 합니다만 허망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밤 9시 라이브를 통해서 미국의 CPI를 똑똑히 쳐다볼 것이며 내일 아침 8시에 오늘장 모사지로 인사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시부터 우리 홍TV 쭉 마치겠습니다.